중복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복조합 두 번째 시간인데 아마 중복조합 1을 바로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중복조합 1을 들으시고 한 하루 정도 지나서 들으신다라고 하면 중복조합 1을 빨리라도 좀 듣고 오시고 15분밖에 안 되니까 뭐 제 앞에 했던 말을 자르고 본다라고 하면 10분도 안 되니까 그걸 일단 보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중복조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일단 중복조합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중복조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al개를 뽑는 거라고 했잖아요. 개수를. 그럼 n개 종류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원래는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란 얘기인데, 그죠? 근데 종류에서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중복조합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학생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가끔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 껌이 있어요. 껌이 있어요. 껌입니다. 껌. 이 껌을요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 그랬을 때 껌을 3등분 한다고 했을 때 몇 번 잘라야 돼요? 껌을 3등분 한 다음에 몇 번 잘라야 돼요? 3번 잘라야 돼요? 아니죠. 2번 잘라야 되죠. 가끔 또 왜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진짜요. 그거 야 껌 3등분 하려면 몇 번 잘라야 돼 하면 3번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지금도 왜 3번 잘라야 돼요? 왜 2번 잘라야 돼요? 라고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3등분 하려고 했잖아요. 2번 잘라야 됩니다. 그죠? 2번 칼질 했어요. 그죠? 신기한 학생도 가끔쯤 보여요. 근데 일단 이렇게 2번 자릅니다. 3등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4등분 한다라고 하면 4등분 뭐 등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 똑같이 등자 같을 등자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꼭 가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어쨌든 내동갈이 내려고 하면 4개의 조각으로 내려고 하면 3번 칼질해야 되죠. 그죠? 4개가 생겼죠. 그죠? 3번 칼질해서. 그럼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할 거냐면 구분을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라고 해서 그냥 방이다 칩시다. 방이 있는데 이 큰 방이 있어요. 큰 방, 아주 길다란 방. 이 방을요 내가 그 가운데 벽을 넣어서 방을 분리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방을 2개짜리로 만들려면 벽이 하나만 생기면 되죠. 이렇게 갈라주시면, 벽을 쌓아주시면 여기를 뭐 101호, 그 다음에 여기를 102호라고 삼을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방을 3개짜리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벽을 2개 쌓아버리면 101호, 102호, 103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중복조합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중복조합. 여기에 동그라미들이 있었다고 쳐요. 동그라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이 2개 있었다고 칩시다. 벽이 2개 있었다는 얘기는 몇 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벽이 2개가 있다는 것은 3동가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요 벽
벽들에서 그냥 여기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이라고 하면 벽들에서 가장 왼쪽 편에 있는 애들만 쫙 있다 쳐요. 그러면 얘를 이쪽을 101동이라고 치는 거야. 101호라고 치는 거야. 여기가 101호예요. 101호. 여기가 101호고요. 요 지금 중간에 사이 빈 거 있죠. 여기가 102호고요. 여기가 103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101호에만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102호랑 103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조금만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바꾼다고 하면요. 101호를요 그냥 X로 바꾸고요. 102호를 Y로 바꾸고요. 103호를 Z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요. X에 들어가 있는 애가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입니다. Y랑 Z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봐봐요. 또 이제 요렇게 벽을 하나 쌓고 요렇게 딱 쳐요. 그러면 이쪽이 X 부분이죠. 지금 Y 부분이고 Z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또 봅시다. 똑같은 원이 이렇게 있고 벽,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있는 데가 X고 Y고 Z니까요. 그리고 지금 얘들은 왜 제가 똑같이 원으로 동그라미로 표시해 줬냐면 동그라미랑 똑같은 모양을 표시해 줬냐면 얘가 동그라미가 지들끼리 자리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X는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표현일까요?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조합이니까 이거랑 뭐 얘는 다 똑같은 거죠. 이런 애들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개로 처리해 줍니다. 이게 이제 조합이죠. 중복조합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물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자 봐봐, 얘들이 어떻게 이제 순서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라고 하면서 얘 4개가 같고요, 2개 같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순이라고 배웠죠. 그죠?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줄을 세울 건데요. 그 중에서 4개가 서로 같은 거고요. 2개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걸 써주면 6, 5, 4, 3, 2, 1. 그 다음에 4, 3, 2, 1, 2,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 3이고 그러면 답은 15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더 편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들은요 요게 편하고 이렇게 바로 계산하는 거, 어떤 문제는 요렇게 설정을 해두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보면서 그 감을 서로 오가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들 사이에서 지금 관계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전에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기초로 해가지고 중복조합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나중에 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복조합은요, 요 간단한 개념에 비해서 문제의 유형이 꽤 많아요. 뭐 함수 개수 구하는 것도 나오고, 그냥 뭐 과일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거 어떻게 나눠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조합의 활용 쪽에서 이항 정리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나오고요. 항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아요. 뭐 자연수의 뭐 개수 구하는 것도 뭐 나오고, 정말 문제가 다양하게, 제가 그 순열조합 문제를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풀어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중복조합은요 문제 유형이 꽤 독특하고요.
좀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는 말 하니까 또 아이고 그러니까 뭐 수학하는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수학생들이 다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복 조합은요 정말 조금만 까딱하면요 바로 실수가 나가지고 틀려버려요. 순열 조합보다 더 해요. 순열 조합은 내가 뭐를 빠뜨려서 그 겨우 한번 곱하기 한 번 아니면 나누기 한 번 때문에 틀려버리는 거를 치지만 요 중복 조합 같은 경우에는 틀은 다 기억이 나고 내가 정확하게 맞추는데 그 자리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런 게 가끔 헷갈려 버리면 그냥 틀려 버리는 거예요. 2H3을 3H로 풀어서 틀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딱 자르겠어요. 자르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문제용으로 나오는지 일단 순서대로 또 짧게 짧게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